자기 인식의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불안해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상담 초기의 나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떨 때 가장 불안하냐는 상담사의 물음에 보통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불안해지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되고 살림도 재미없고 육아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 일반적인 엄마의 고충만 말한 거지 특별히 내가 불안한 이유는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럼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아까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었다. 한참을 고민해도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조차 모르다니. 그동안 얼마나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다는 말인가. 적당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 민망하게 웃으며 다음 주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종갓집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언니에 이어 또 딸인 내가 태어나자 엄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다. 할아버지의 재산이 작은 집으로 넘어가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때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엄마는 시가 어른들의 작은 한숨, 의미 없는 눈빛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힘들어했다. 13살 터울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나는 그런 엄마를 위해 10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되어야 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우며 엄마의 기쁨이 되길 자처했다. 아들을 낳고 기세가 등등해진 작은 엄마 앞에서 우리 엄마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랐다. 엄마의 바람은 순탄하게 이뤄지는 듯 했지만 문제는 내가 태생이 착한 아이는 아니라는 데 있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내 진심을 감춰야만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덕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새 나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돼 있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은 상담실.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행복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고요.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본인이 그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거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서 반성할 필요는 없어요. 상담사의 말에 사랑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애쓰는 관계는 나중에 공허함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담 초기였던지라 상담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같은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눈치를 봤다며 속상해하는 와중에도 나는 또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말았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꼭 해야 할 말은 하지도 못하고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서 화를 부르곤 한다. 그런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담에 집중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야 했다.